우리는 천천히 입술을 맞췄습니다. 제 손은 어느새 그의 셔츠 단추 하나하나를 풀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그의 심장 소리는 저를 더욱 자극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라 사연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8, 결혼 25년 차 여성입니다. 남편은 곧 퇴직을 앞둔 외과 의사이고 저는 동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비록 작은 커피숍이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시작할 때 꼭 들르는 익숙한 곳입니다. 새벽에 첫 샷을 뽑고 우유 스팀을 올리면 유리창 너머로 출근길 사람들이 서서히 속도를 올립니다. 그때 국화 화분에 물을 주고 설탕 포대를 새로 채워넣고 단골들이 좋아하는 머그컵을 맨 앞줄에 꺼내두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 부부의 시간은 늘 바빴습니다. 저는 종일 카페에 붙어 있고 남편은 응급으로 수술이 잡히면 병원에 이틀 밤을 꼬박 세우기도 했죠. 그렇게 쫓기듯 지나온 세월이 어느새 50언저리에 와닿으니 뒤늦게야 서로를 더 천천히 바라보게 되더군요. 50을 향해 가는 지금 드디어 여유가 생겨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뒤늦게나마 서로에게 조금씩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비록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힘든 고비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왔습니다. 남편은 유쾌하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저와는 달리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친구들도 하나둘 여유가 생기며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갖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 나가면 저는 늘 어색했습니다. 대부분이 남편과 같은 의사들이고 그들의 아내들 또한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 대화는 언제나 병원 이야기, 환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재수 씨, 또 저희 얘기하네요. 지루하시죠? 그럴 때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꿔주던 사람은 남편의 절친 민석 씨였습니다. 민석 씨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죠. 남편이 그를 많이 챙겼고 자연스레 저희 집에도 자주 오가며 식사도 함께하곤 했습니다. 우리 딸도 그를 민석 삼촌이라 부르며 따를 만큼 정말 가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좋겠다. 예쁜 딸의 음식 솜씨 좋은 아내까지 부럽다. 남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바쁘게 흘러간 세월, 서로에게 무심했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남편과 나란히 여유로운 황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평온해 보일 때 가장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이 평화가 정말 행복이었을까? 그 의문이 그날 이후 제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카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음악 소리와 커피 향이 가득한 늦은 저녁이었죠. 그때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석이랑 함께 있어.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자주 있는 일이었기에 별다른 의심도 없이 그래, 또 늦는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 닫기 직전 카페 문이 열리며 민석 씨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수 씨, 늦은 시간이라 혹시 케이크 남은 거 있을까요? 저는 순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아직 하나 남았어요. 남편한테 말씀하시지. 제가 보내드리면 되는데요. 그런데 민석 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려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억지 미소를 짓고 얼버무렸습니다. 민석 씨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의 향도 조용한 음악도 머릿속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뭔가 착각했나?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실수했겠지, 별일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감을 마쳤습니다. 늦은 밤 현관문 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이었고 별다른 말 없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말할까 그냥 넘길까 잠시 망설이다가 내일 얘기하자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알림이라 생각하고 화면을 꺼주려 했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띈 메시지들. 자꾸 일찍 들어가면 나 삐질 거야. 이혼할 생각은 있는 거 맞지? 사랑이 식은 건 아니지? 화면에는 낯선 젊은 여자 사진이 함께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그 순간 귀에서 피가 쏠리는 듯 소리가 멎었습니다. 민석이랑 있다던 남편의 말이 이제는 거짓이 아닌 누군가를 숨기기 위한 말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걸러 친구를 만난다, 모임이 있다며 외출을 반복하던 남편. 그때마다 일이 많다는 말로 나를 안심시켰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결혼기념일에 받았던 그 화려한 목걸이. 평소 취향과는 거리가 멀어 이게 왜 싶었던 그 선물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건 미안함에서가 아니라 죄책감을 덮기 위한 선물이었겠죠. 그래, 이 짓거리 하고 있었구나. 처음엔 믿을 수 없어 눈물이 났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을 그 사람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왔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자마자 그는 다른 여자를 품은 거였습니다. 그날은 한숨도 못 잔 채 나를 꼬박 샜습니다. 다음 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를 통해 그가 느낀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겨줄 복수. 그래, 너도 한번 느껴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을. 그때부터 내 안의 분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라 그의 성격과 말투, 사람의 결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 카페에 들러 커피 한잔하며 말벗이 되어주곤 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뒤엉켜 있었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내 인생도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 씨, 단골이 온 줄도 모르고 멍하니 계시네요. 민석 씨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웃는 그의 얼굴을 보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잠시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드릴까요? 제가 자연스럽게 말을 잇자 그는 여전히 유쾌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 제가 직접 커피를 들고 그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엔 하지 않던 행동.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민석 씨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쩐 일로 재수 씨가 먼저 초대를 다 하시네요. 그럼요.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야죠.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우리는 작은 횟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포개지던 그 순간 이 모든 게 복수의 시작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저 사실 어제 남편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못 볼 걸 봤어요.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눈을 들어 민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석 씨도 알고 계셨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그의 표정을 보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그날 민석 씨와 함께 있다고 거짓말을 한 일,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있었다는 사실을. 민석 씨, 정말 그날 밤에도 같이 계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만나긴 하지만 밤늦게까지 함께 있던 적은 없어요. 그의 말투에는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몰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재수 씨, 민석 씨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의 걱정 섞인 말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문자들 오해 아니에요. 전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접시만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바래다 주던 민석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재수 씨, 혼자 이러시지 말고 강섭이랑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강섭이 녀석 그럴 리가 없겠는데. 민석 씨는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문득 다른 건 몰라도 친구 하나는 잘 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저 알겠어요 라는 말만 남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날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밤늦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저는 현관까지 나가 어머,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며 그의 자켓을 벗겼습니다. 그 순간 퍼지는 낯선 향수 냄새. 모른 척 웃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밉고 그를 대하는 것도 역겨웠습니다. 허허, 민석이 녀석이 요즘 심란한가 봐. 자주 보자네. 뻔뻔하게 내뱉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속을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거짓된 웃음이 내 마음을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고 저는 그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대화 내용과 그 여성의 사진 통화 기록을 저장해 제 휴대폰에 남겼어요. 제가 원한 건 이혼이 아니었어요. 날 배신한 남편에게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 민석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가게 와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저녁 마무리를 하던 중 카페 문이 열리고 민석 씨가 들어왔어요. 저는 창가 쪽 자리에 그를 앉히고 남편의 문자와 사진들을 모두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민석 씨, 이 모든 게 제 착각인가요? 낮은 목소리로 묻자 그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강섭이, 이 사람 정말 미쳤네요. 재수 씨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괜히 제 탓 같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카페 운영하랴, 아이 키우랴. 그에게 신경을 잘 못 썼어요. 다 제 탓이에요. 민석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재수 씨만큼 다정하고 좋은 사람 드물어요. 강섭이가 잘못한 거예요.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그의 다정한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친구의 아내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이런 일은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민석 씨뿐이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던 끝에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저랑 한잔 하실래요? 맨정신으로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네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오늘은 저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오늘 밤만큼은 편히 주무세요. 그날 밤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단둘이 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마주한 잔. 그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왠지 모르게 오래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잔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무겁고 어색하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웃음도 오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둘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남편에 대한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민석 씨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대화가 통하는 분을 아내로 둔 강섭이가 부러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며 덧붙였습니다. 강섭이 녀석은 아직 무엇이 소중한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석 씨는 참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시네요. 몇 시간 대화했을 뿐인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의 대화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랜만에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밤 이후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잔향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술자리를 마친 우리는 카페 앞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늦가을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민석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을 때 이상하게도 그 짧은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 씨는 종종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잠시 눈을 마주칠 때마다 묘한 온기가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늘 다정했어요.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제 기분을 먼저 알아챘고
괜히 힘든 날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퇴근길에 카페에 들러 말했습니다. 재수 씨, 오늘은 제가 커피 말고 한 잔 살게요. 얻어먹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 둘은 카페 근처 조용한 바에 앉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복수로 시작된 감정은 조금씩 형태를 잃고 위로와 그리움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는 걸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 자리, 조용한 재즈 음악, 그 모든 게 이상할 만큼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재수 씨,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이네요. 민석 씨의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요즘은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조금 편하네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듯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가까워진 것이 분명했지만 그의 손길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 안에 스며들자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외로움이 묘하게 풀려나왔습니다. 이성은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몸과 마음은 그 말과 달리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계획과 지금 느끼는 감정 사이에서 저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의 눈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망설이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살짝 더 감싸주었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된 외로움과 단 한 번의 진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재수 씨를 좋아하는 감정을 꾹 참아왔어요. 그의 고백은 말없이 내 심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내 안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마치 얼어붙은 얼음을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다 잊고 오직 우리 둘만 생각하기로 해요. 민석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짓 하나가 모든 대답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너무도 뜨겁고 조용했습니다. 바 조명 아래서 본 그의 모습과 지금 이 조용한 방 안에서 마주한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고 그 눈빛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오래전 잃어버린 감정을 찾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공간.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그의 존재가 더 이상 남편의 친구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의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오래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감정이었지만 어느새 제 안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움과 상처가 같은 온도를 가진 두 사람이 잠시나마 서로의 온기로 버티려 했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입술을 맞췄습니다. 제 손은 어느새 그의 셔츠 단추 하나하나를 풀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그의 심장 소리는 저를 더욱 자극시켰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입술과 따뜻함이 제 분노를 녹이고 있었고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 것 그대로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봉긋한 곳에 닿았고 저는 더 이상 이성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가 뿜어져 나왔고 제 소리에 그의 반응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친구의 아내와 남편의 친구라는 경계를 잠시 잊은 채 서로의 외로움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성이 아닌 감정이 이끄는 순간이었고 그 어떤 말도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와 그가 품고 있던 오랜 외로움이 뒤섞인 그 시간은 달콤하면서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뒤 저와 민석 씨는 친구도 연인도 아닌 묘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제 카페에 찾아와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말없이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감정이 어느새 진심이 되어
그 사람을 온전히 가질 수 없더라도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그 복수의 장면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제가 없자 카페에 있겠거니 하고 찾아온 남편, 그리고 어두운 조명 아래 커피잔 사이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저와 민석 씨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너희 뭐야? 거칠게 문을 밀치며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순간 일그러진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민석이, 너 내 마누라랑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이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한참을 바라보다 저는 마침내 터져나오는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 그리고는 그동안 모아둔 남편의 불륜 증거가 담긴 핸드폰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하나하나, 메시지 한 줄 한 줄을 확인하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뻔뻔스럽게 되묻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어쩔 거야? 이혼할 거야, 말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끝내자. 제 말에 잠시 말을 잃은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잠시 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 한 잔을 들이킨 남편은 마치 무너져 내리는 사람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인정할게. 나 잘못했어. 하지만 너는? 민석이랑 그건 진심이 아니지? 그냥 보복하려고 그런 거잖아.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나 진심이야?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충격과 허망함,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 내 가족이나 다름없어. 그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하듯 낮게 읊조렸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그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옷장을 열어 작은 가방 하나를 챙기고 그날 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긴 채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문을 열자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에 민석 씨가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돼서 나를 샜네요. 그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한순간의 욕망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도리어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의 친구, 늘 가족 같은 사람이라 불렀던 그와 이렇게 엮였다는 사실이 양심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집을 나간 남편, 그의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먼저 배신한 건 그였는데 복수를 하고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이 더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남편과의 지난 세월을 정리하고 제 새 삶을 시작하기엔 민석 씨가 눈에 밟히고 민석 씨의 진심을 받아들이기엔 남편의 친구라는 현실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